이재명의 첫 번째 이제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후에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셋째 형이 이재선 씨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이재선 씨 측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동생이겠죠. 이재선 씨한테는. 아니, 내 동생 이재명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 이렇게 이재선 씨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뭐 어제 이렇게 불거진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수년째 계속 반복돼 오던 그 문제가 안 기자 또 수면 위로 좀 드러난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와 기자회견을 했던 그 모습을 먼저 확인하시죠.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 입에서. 자,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영환 전 후보의 이야기는 대면 진료가 없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받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 그냥? 인연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근데 일전에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선 씨 쪽에서는요. 실제 이재선 씨가 고인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좀 소란 비슷한 게 좀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확실히 둘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예. 이재선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예. 당시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부소장님,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경기지사가 사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사실, 더 큰 권력의 용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지사 권력이 수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어떻게 보면 권력 지형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보면은 네.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정신보건법을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적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의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 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 없이 이것을 진행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의혹이 있고 의사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하지도 않고 문진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견서를 발급하게 됐는가.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정신과 여기 의사 이름과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또 차병원 정신과 분당에 소재되어 있는 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면하고 문진하고 진료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제출하게 됐는가. 그것이 과연 분당이 아니고 성남이 아니고 성남시장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또는 제가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강제로 입원하게 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환자의 법적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 조치가 필요한데 제1의 보호자인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런 분들의 동의 없이 본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70세가 넘는 노모께서 부호자 동의인 것처럼 해서 아들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그 성명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떨지 몰라서 그 공무원 7명, 8명의 진술서 또 두 병원 원장들의 소견의 내용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복사해드리거나 다음에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검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도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 그렇게 지금 TV 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인의 보호 의무자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과 가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다자간 토론을 누가 반대했는가. 저는 아직도 JTBC가 이 방송을 철회하는 일이 철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1,300만인의 그 대표를 뽑는 성명서 2개를 묶어놨는데 제가 따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원내교섭단체이자 유력한 후보인 저 김영환을 토론에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참여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는 다른 후보까지 필요하다면 저는 다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2년이기냐?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시장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또는 제가 어떻게 밝혀야 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강제로 입원하게 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시장으로서의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환자의 법적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 조치가 필요한데 제1의 보호자인 부인이나 자식이나 그런 분들의 동의 없이 본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70세가 넘는 노모께서 부호자 동의인 것처럼 해서 아들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세한 그 성명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떨지 몰라서 그 공무원 7명, 8명의 진술서, 또 두 병원 원장들의 소견의 내용,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홍주연 대표 발의로 발의한 적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의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 없이 이것을 진행했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의혹이 있고 의사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하지도 않고 문진하지도 않고 어떻게 소견서를 발급하게 됐는가. 더군다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정신과, 여기 의사 이름과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또 차병원 정신과 분당에 소재되어 있는 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면하고 문진하고 진료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을 제출하게 됐는가. 그것이 과연 분당이 아니고 성남이 아니고 성남시. 이재명의 첫 번째 이제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후에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셋째 형이 이재선 씨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이재선 씨 측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동생이겠죠. 이재선 씨한테는. 아니, 내 동생 이재명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 이렇게 이재선 씨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어제 이렇게 불거진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수년째 계속 반복돼 오던 그 문제가 안 기자 또 수면 위로 좀 드러난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와 기자회견을 했던 그 모습을 먼저 확인하시죠.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자,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영환 전 후보의 이야기는 대면 진료가 없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했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근데 일전에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선 씨 쪽에서는요. 실제 이제 이재선 씨가 고인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좀 소란 비슷한 게 좀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확실히 둘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예. 이재선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예. 당시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문전 박대를 당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전 박대를 당한 거죠. 부소장님,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경기지사가 사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사실 더 큰 권력의 용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지사 권력이 수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어떻게 보면 권력 지형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보면은 네.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정신보건법을 김성